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라는 국가명까지 적혀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까지, 심지어 터키까지 어떻게 달리라는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가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32개국을 그물망처럼 연결한 14만여 킬로미터의 도로망인데요. 한국, 중국, 인도를 지나 터키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21세기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8개 노선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데요. 그려진 지도대로 이동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북한과 바다에 둘러싸인 지리적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의 아시안 하이웨이는 그저 상징적인 명칭일 뿐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동해안 7번 국도가 전 세계로 이어지는 상상,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세계 캠핑 캐러바닝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캠핑 애호가들이 찾아와 주길 바랬지만 세계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외국인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면이 막힌 대한민국까지 캐러반을 배에 싣고 오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캐러반을 타고 세계 곳곳의 명소를 누비는 상상. 물론 대륙 어딘가로 먼저 이동하는 수고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런 어려운 대한민국의 지리적 정치적 환경 때문에 한때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도로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었죠. 죽기 전에 자차로 유럽까지 달려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몇 가지 가능성을 찾아 구글 위를 먼저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모티브가 된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1959년 유엔 산하위원회를 통해 입안됩니다.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와 친선을 꾀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국가의 발전보다 통제를 우선시했던 몇몇 나라들의 반대로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뒤늦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05년 32개 관련 국가 중 23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했고요. 현재는 북한, 미얀마 등을 제외한 29개 국가가 협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총 5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통과하는데요. 일본, 부산, 서울, 평양, 신의주,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터키 이렇게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부산, 강릉, 원산, 러시아 산,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모스크바 이렇게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입니다. 1호선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6호선의 경우도 기존 동해안 7번 국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대륙에 자리하고 있지만 교통 여건은 섬나라와 다름없습니다. 물론 모든 길이 막혀있는 북한 때문이죠. 북한과의 도로 연결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 왔는데요. 현재는 거의 얼음물 수준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한남동까지는 경부고속도로가 그대로 사용되고요. 한남동에서 서울 도심의 3일대로 퇴계로를 지나 통일로로 이어집니다. 무악재 넘어 은평구를 거쳐 쭉 통일로를 따라오면 파주시 통일촌에 이르고요. 통일촌에서 희망로를 따라가면 남방 한계산에서 경의선 남북 출입도로 남측 구간에 이릅니다. 경의선 남북 출입도로는 2004년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는데요.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집니다. 신의주와 중국 단둥이 도로로 이어져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이 쉽게 완성될 것 같지만 올해 북한에서는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의 지뢰를 가득 매설했고요. 바로 이어서 가로등까지 모두 철거하며 도로의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울산, 포항, 삼척, 속초를 거쳐 고성군 군사분계선까지 이어집니다. 고성군 군사분계선에는 2005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에 개통된 동해선 도로가 있는데요. 동해선을 타고 금강산에 이르면 원산 금강산 간 고속도로를 만납니다. 원산까지 동해안을 타고 쭉 올라온 뒤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라선까지 향합니다.
라선에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넘어가면 중국 하얼빈을 지나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이르게 되고요. 유럽 고속도로까지 이용하면 유럽 전역을 누빌 수 있죠. 물론 이쪽 상황도 경의선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고성군 동해선 도로에 2024년 지뢰를 가득 심어두었고요. 가로등도 싹 철거했습니다. 북로 개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북한을 통해 대륙에 이르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듯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내부 상황이 급변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수도 있겠죠. 북한을 통하지 않고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한국 간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논의되는 한중 해저 터널 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 기점으로는 산둥반도의 동쪽 끝에 자리한 웨이하이가 거론됩니다. 상하이에서 제주를 거쳐 복일도로 이어지는 노선도 보이는데요. 동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웨이하이로 향한 한국 쪽 기점은 여러 곳이 거론됩니다. 인천, 평택, 태안, 군산이 대표적이죠. 서해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서해안에서 웨이하이까지 약 350km에 이를 정도로 거리가 멀고요. 120조 원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한중 해저터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내세우는 1대1로 건설에 열을 올려왔는데요. 내륙과 해양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1대1로 로드맵에서 한국, 일본,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세계 양강의 지위에 오르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이 서쪽으로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이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 꼭 한중 해저 터널을 성사시켜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터널 공사에 소요되는 약 120조의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터널 연결에 부정적인 중국에서 비용을 댈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현재의 북중러 한미일의 극한 대치 국면 하에서는 중국의 동의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3년 아시안 하이웨이 다자간 협정 조인식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 해상 노선은 선박에 한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불허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죠. 결국 한국의 요청대로 한일 간의 노선은 선박 노선으로 확정되는데요. 한국 정부의 협상 전제는 이러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한 대륙 진출을 간절히 원한다. 한국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은 노선이 끊겨서 아시안 하이웨이 대상국이 될 수 없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다거나 부산의 물류를 빼앗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죠. 두 주장 모두 해저 터널이 뚫리면 한국보다 일본에 득이 된다는 논리인데요. 현재의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일본은 현재 큐슈, 혼슈, 홋카이도 3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큐슈와 혼슈는 1944년 개통된 세계 최초의 해저 터널 칸몬 터널로 연결되어 있고요. 혼슈와 홋카이도는 1988년 완공된 세이칸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이칸 터널은 길이가 약 54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해저 터널인데요. 17년 넘게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듭하며 해저 터널 공사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해저 터널을 추진 중이죠. 45km의 구간을 뚫는데 66조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도 사할린과 본토를 연결하는 육로를 준비 중입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푸틴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토에서 사할린 섬까지 약 12km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천대교의 총 길이가 21km인 걸 생각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공사비는 8조 정도로 예상됩니다. 북쪽 루트를 통한 대륙 간 육로 개통의 새로운 플랜을 진행 중인 일본. 그렇다면 한일 해저 터널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다거나 부산의 물류를 빼앗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곧 다른 대륙 간 육로를 갖게 될 것이고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린다면 한국이 세계 물류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 비용은 10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대한해협의 한국 쪽 영토가 폭이 더 좁아서 한국이 30%, 일본이 70%의 공사비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협약한 선박 조항을 터널로 바꾼다면 의무적으로 일본이 70%의 공사비를 내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20년 전과 바뀐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 쉽게 협의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네요. 중국의 1대1로 한국과 일본 간의 해저터널,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과 베링해협 연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갈등 등 길과 바다에 얽힌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길을 이어가며 평화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